포기하지 않고 혹시 수익을 내야 된다는 그 투자를 아예 안 했을 경우에 또 위험이 있어요. 금융 문맹에서 탈출해야 돼. 이득이 나야지 돈을 써. 돈으로 행복해지기 위한 돈 인문학 토크쇼 돈은 머니. 이렇게 무투자자, 그 다음에 투자교육 전문가, 그 다음에 투자 실전의 왕 고수인 이 세 분을 모셨는데요. 흥미진진하게 해주실 거죠? 네. 네, 가장 기본적인 질문 하나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투자가 뭔가요? 투자는 아이 키우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자, 아이를 처음 낳았을 때는 부모가 이 아이가 어떻게 커갈지를 알 수 있나요? 모르잖아요. 미래 일단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의 바람은 있죠. 아이가 잘 성장하고 이 사회에 기여하는 인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가지고 있잖아요. 미래는 모른다,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 아이를 키울 때 그 미래 성장 가능성을 믿고 이 아이를 정성껏 키우는 것처럼 투자도 정성껏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혹시 수익을 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건 아니시죠? 미래 성장 가능성을 믿어야죠. 믿고 어쨌든 이 투자가 잘 될 수 있도록 저는 끌고 가야 되니까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신념을 가졌다고 하지만 사실 이런 데 비전문가라서 사전 찾아봤어요. 사전적 의미는 이익을 위하여 어떤 사업과 일에 자본이나 노력이나 시간을 투자하는 것. 이득 안 나는 것에는 돈 안 써. 이득이 나야지 돈을 써. 그럼 투자는 이득이 나야 되는 것이다. 네, 사전적 네. 의미가 그러하니까요. 저는 아까 그 아이를 키우는 거 비슷하다고 굉장히 동감이 가는 얘기죠. 또 다른 말로 생각한다 그러면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돈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언젠가 늙거든요. 이후에 그 돈이 나를 일하지 않고는 내가 경제적인 독립을 이룰 수 없다. 그러면 투자라는 게 어찌됐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뭔가 이익이 나는 거, 그다음에 나의 어떤 것들에 대한 어떤 삶을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투자를 이야기할 때 저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미래 수익 가능 발생성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우리가 이렇게 투자하면 정말 수익이 나? 정말 믿을만 한 거야? 라고 하는 의문점을 시장에서 많이 갖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미래에 수익이 날 거라는 것에는 더 퍼센테이지가 많이 가는 건 확실하죠. 왜냐하면 물가라는 것은 당연히 상식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고 시대라는 것은 발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래가 불확실하듯이 우리의 인생도 불확실해서 우리의 투자가 몇 년을 지속할 수 있는가를 내다볼 수 있는 자가 과연 몇이나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보다 확실한 것에 투자하고 싶은 거죠. 아까 사전에서 말한 것처럼 이익을 위해서 어떤 시간과 자본을 쓴다. 그 투자가 꼭 주식이나 펀드에 국한되지 않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희 같은 보통 사람들은 해요. 나를 위한 투자. 그럼 내 건강에 투자하고 미모에 투자하고 계속 배우는 것에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건 내가 확실한 신념을 가질 수 있죠. 이것은 반드시 이익이 난다. 주식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약간 요행을 바란 것 같은 생각, 사행성이지 않을까? 정직하지 않은 돈? 이런 생각을 저 같은 사람은 해봅니다, 살짝. 네. 이제 그게 금융에 대한 인식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금융 문맹이라고 그래요. 그래요. 알았어요. 금융 문맹이라고 그러는데 아니 근데 사실 중에 좋지는 않사옵니다. 아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맥. 한국 사람들이 노후 준비가 안 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소비 그 다음에 잘못된 라이프 스타일.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금융 문맹이에요. 그래서 질병에 비유를 해요. 근데 그 질병이 전염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뿐만 가난하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대대손손들도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질병이죠. 그래서 금융 문맹을 탈피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금융 문맹의 절대적으로 1위가 일본이에요. 일본은 지금 송영 씨가 얘기한 건 똑같은 얘기를 해요. 불로소득이다. 내가 주식에 투자하는 거는 요행을 바라니까 내 라이프 스타일하고 안 맞는다. 나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런 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입니다. 불확실해 보이는 건 맞으니까. 금융에 대한 정의를 못한 거죠. 내가 투자를 왜 하느냐에 대한 목적이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를 뭐라 그래요? 재테크라고 그래요. 저는 재테크가 아니에요. 노후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언젠가는 노동력이 쇠할 거다.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근데 그 투자를 그동안 내가 여유 작업을 한 것이 나를 더 지탱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고 무조건 해야 되는 건데 금융 문명국의 국가에서는 그걸 안 가르쳐요. 그래서 내가 돈을 위해서 일하는 것만 좋은 거지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한국하고 일본이 전 세계에서 1, 2등이에요. 근데 일본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일본이 금융 문명국은 맞는데요. 일본은 우리랑 다르게 저축을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투자는 하지 않지만 지금 일본의 노인들은 상당히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물론 지금 자라나는 일본 세대들은 우리랑 마찬가지 고민을 하고 있죠. 저는 그 통계를 보니까 그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내가 사망하기 전에 내가 그동안 저축한 돈으로 이제 사망할 때까지 쓰잖아요. 근데 마지막 돈이 떨어졌을 때와 사망할 때와 그 기간이 가장 긴 게 일본 여성이에요. 네, 그렇겠죠. 가장 오래 살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가 그동안 축적한 자금이 은행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투자가 돼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일본을 닮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저희 아버지가 올해 8순이신데 저희 아버지를 봤을 때 그냥 성실하게 일해온 돈으로 뭐 어느 정도 저금을 해놓고 연금을 계속 받으신단 말이에요. 저희 아버지 사학연금 계속 받고 계시고 저도 국민연금 붙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저의 노후가 약간 어느 정도 한 50% 정도는 투자하고 있는 거지 않을까? 근데 아니죠. 예전의 삶은 그랬는데요.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이나 이런 연금, 공적 연금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게 인구에 의해서 이 연금액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연금을 내는 사람은 경제활동 인구고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노인 인구인데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고 즉 연금을 붓는 사람은 줄어들고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많아지고 하는 인구 구조의 불균형 때문에 아버님이 사학연금을 안전하게 받던 시대와 지금 앞으로의 자라나는 아이들이 연금을 받는 시기는 다르기 때문에 노후 준비는 돈이 일하게 하는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이 구현되고 있는 거죠. 금융 문명에서 탈출해야 돼요. 자, 금융 문맹이라서 투자에 대한 인식이 잘 없고 투자의 정의도 좀 다르고 그래서 투자는 어떻게 보면 선택이 아니라 지금 필수다 이런 이야기로 가고 있는데요. 네, 송환 선생님 그 투자는 필수라는 말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뭐 직업이 예술가다 보니 인생에 필수는 없어요. 인생에 어떻게 필수가 있을 수 있을까요? 다만 내가 선택하는 거죠. 지금 보면 실제로 제가 아까 박원준 소장 말에 동의를 하는 게 저만 해도 어느 정도 금액을 보면 뭐 죽는 그날까지 월 100만 원 정도가 나올 수 있지만 요즘 월 100만 원 정도를 받을 정도로 설계를 해서 들어가면 액수를 아마 어마무시하게 넣어야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제가 뭐 76년생 제 44살의 나이로 이렇게 내 미래를 봤을 때는 그래 나는 이 정도는 국민연금으로 해소를 하고 나머지 반은 정말 죽을 때까지 일해야지 그래야 더 젊고 건강하고 활기찬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야. 돈 받아먹는 거면서 집에서 이러고 뭐 있으면 노후가 너무 외롭고 덜 보람 있지 않을까. 제가 진짜 저 공부 열심히 하고 많이 배우고 외국까지 나와서 공부를 했는데 이건 일종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남들보다 조금 더 배웠으면 죽는 그날까지 하나라도 더 전파하고 죽는 게 또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 그 정도는 또 반 정도는 내가 노력해서 노동으로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데요. 돈이 있어야 돼요. 그게 나는 괜찮을 거다 얘기하잖아요. 나는 괜찮아. 나는 뭐 다 할 수 있어. 그런 게 돈을 감정적으로 다루는 사람이에요. 돈을 감정적으로 다루는 사람은 나중에 후회해요. 그리고 나중에 대가를 치러요. 한국이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자살률 세계에서 1위고. 그러니까 나는 괜찮을 거라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플랜을 해야 되고 매일매일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되고요. 예술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네. 나는 괜찮아. 그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 오히려 그렇게 해요. 한국 사람 중에서 80, 90%가
자기의 젊었을 때를 후회한다고 그래요. 내가 70대 되고 나서 알아요. 내가 그때 왜 그런 얘기를 내가 귀담아 듣지 않았을까? 내가 왜 그때 준비를 안 했을까? 그때 그 월급 나고 왜 술을 먹었을까? 그 돈으로 주식에 투자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를 이렇게 보니까요. 투자도 하나의 어떤 이제 그 나라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투자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생각을 실천하고 그게 문화화되는가가 되게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투자에 대한 올바른 문화 같은 것들이 잘 형성되지 않아서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잘 될 거야. 뭐 자식들이 좀 또 용돈을 줄 거야. 뭐 이런 어떤 생각들이 있는 건데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되게 투자를 실패하게 하는 문화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네, 우리나라의 그 투자 문화와 그 미국의 투자 문화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투자 문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투자라고 하면 위험하다라고 일단은 인식을 하는데요. 그 위험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 위험은 보통 리스크라고 하잖아요. 그걸 취했을 때 위험이 있을 수 있죠. 투자라는 걸 내가 테이킹을 했을 때 미래에 뭐 항상 수익만 나는 건 아니니까 변동성 시장에서 당연히 위험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투자를 아예 안 했을 경우에 또 위험이 있어요. 왜냐면 아까 물가 얘기하셨잖아요. 금리가 물가보다 더 높은 금리 받아서 내가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금리와 물가가 역전된 상황에서는 내가 돈을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물가가 올라간 그 물건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거고 실제로 투자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낮은 그냥 저축 금리만을 위해서 안전하다는 이유만으로 저축을 했는데 그게 실제로는 나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마이너스 저축을 하는 셈인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 투자라는 걸 선택하지 않아서 생기는 위험이 어쩜 더 클 수가 있는데 그 위험이 그냥 단순하게 투자로 인해서 실패할 수 있으니 그 위험 안 가지고 싶다라는 게 우리나라 투자 문화에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하나는 투자는 오래 해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이를 키운다는 거는 이 아이가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이를 오랫동안 믿음으로 잘 성장을 시켜야 되는데 좀 하다가 잘 안 되네? 남들 다 수익 났다는데 나는 안 나네?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또 남들이 잘 될 것 같으면 또 들어갔다가 아니네? 또 나오고 진득하게 기다려주는 게 하나도 없는 문화. 그 문화에서 투자가 과연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투자 문화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별로 좋지 않은 문화가 중에 하나가 인내가 없다. 제가 또 보통 일반인으로서 대변을 하는 입장으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인내가 없고 우리는 뭐 빨리빨리 문화에서 뭐 이래서 그래라고 얘기하기에는 최저 시급이 한 시간에 8,500원이고 최저 월급은 170여만 원이에요. 그리고 애들이 대학교 4년을 졸업하자마자 3,4천만 원의 학자금 대출을 안고 사회생활을 빚덩어리를 안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인생이 그렇게 나를 투자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데 그런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들 때 가슴에 상처가 받아서 나 양화대교 갈까 봐. 근데 너희들이 빨리빨리 해서 그래, 못 기다려서 그래. 인생이 그렇게 평탄하게만 다들 흘러가셨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게 좀 상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좀 해요. 물론이죠. 근데 투자라는 거는 뭐 돈이 많아서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월급이 많아서 투자하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 월급장인데 제일 먼저 쓰는 돈이 뭔가. 미국에서는 그런 말을 써요. Pay yourself first라는 말을 써요. 제일 중요한 게 당신의 노후다. 그러니까 아깝죠. 아니 돈이 없죠. 그래도 그거를 만들어야 돼요. 작더라도. 예, 작은 돈이 나중에 엄청나게 큰 돈이 돼요. 아까 질문하셨는데 투자를 미국 가고 한국 가고 투자냐? 미국은 철저하게 내가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가 노후 준비예요.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복리가 일을 하려면 기간을 많이 줘야 된다는 게 정부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근데 이 개인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강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투자하는 이유는 노후다. 그게 딱 등식이 되죠. 한국은 주식 투자하는 이유가 재테크라고 그래요. 맞아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하나도 반박할 여지 없고 다 공감하고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너무 많은 돈을 벌고 싶은 욕망이 있잖아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상황인데 그러니까 건전한 투자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에 오히려 몰입하는 거예요. 투기인 거죠, 투기. 건전한 투자 문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투자 문화가 채 싹트기도 전에
굉장히 건전하지 못한, 건강하지 못.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순위가 있어요. 돈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서 투자를 내가 가진 모든 돈을 투자하라는 거 절대 아니고요. 그 중에 일부만이라도 돈이 일하게 하는 문화는 형성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첫 시간부터 많이 나눴는데요. 제가 좀 투자를 지금까지 이야기한 걸 제가 모아보니까 투자는 노후다. 투자는 자식을 키우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냥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잘 키워야 되는 문제이다. 라는 것이고 투자는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꼭 이 시대에 잘 살펴서 좋은 방법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문맹에서 네네. 그리고 투자를 안 하는 거는 금융 문맹 때문이다. 네, 이렇게 정의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저희가 투자를 이렇게 보고 나서 그러면 실제적으로 실제 일반 투자자들이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기본 원칙과 이 방법이 좋은지는 다음 편에서 또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